예도입니다. AI 시대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교양을 쌓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더 많은 고전을 접해야 하는지, 심지어 10대들 중에는 그죠, 이성 친구를 선택할 때,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때 AI에게 질문을 해서 그죠, 선택하고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면 AI가 거의 뭐 신이 됐죠, 그죠? AI가 신으로 등극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AI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수동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고, 그죠? 창조하는 인간은 없고 이미 창조된 것들을 즐기기만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또 다른 AI를 신으로 섬기면서 노예 도덕이 창조되는 그런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AI가 모든 언어를 번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나 제3 외국어는 할 필요가 없다. 그냥 AI에게 맡기면 모든 것을 해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술작품까지도 AI가 창조하죠. 그죠? 클림트의 작품을 AI에게 교육시켜서 AI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클림트풍의 AI 그림이 창조될 정도야, 여러분. 심지어 AI가 창조한 그 그림을 미술평론가들이 대상을 줄 정도로, 그죠? 그런 정도로 기만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AI 시대가 도래하여 사람들은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죠? 이것은 단지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예도가 그런 수준이면 철학자가 이 강의를 통하여, 그죠, AI 시대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해도, 그죠, 나의 전이해가 백지상 상태면 AI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쉬운 교훈을 놓치고 있어요. 이건 물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혁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그죠? 모든 이해는, 모든 세계에 대한 이해는 나의 전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AI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그죠, 내가 멍청하고, 그죠, 내가 삶의 경험이 없고 모든 것을 AI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온 자에게는 AI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옛날로 말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그런 단답형만을, 그죠, 가르쳐 주고 거기에 응답하는 수준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는 물론
또 다른 부정성이 존재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죠? 나의 머리가 백지 상태요. 정말 그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AI가 가르쳐주는 그 응답 역시도 뭐야? 이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더 높아지면 그 질문을 한 자의 그 응답은,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해는 나의 거기에의 전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응답의 방향이 있죠. 그죠? 모든 존재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방향 잡고 있는데, 이때 그 질문의 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죠? 그 응답도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수준이 높으면 응답하는 자 역시도 거기에 응답하여, 그죠? 질문을 하겠지. 그래서 수준이 유사해야 대화가 되는 거야.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AI에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 완전한 AI 시대에 새로운 바보가 출현하는, 그래서 새로운 노예, 그리고 정말 멍청한 인간, 정말 수동적인 인간, 그리고 삶의 작은 것조차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다 해주니까 나는 뭐 외국어를 공부 안 해도 돼. 정말 착각이죠, 그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랑 AI가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야. 응? 내가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나의 전이해가 비어 있는데 AI가 철학책을 읽어준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학 도서관을 핸드폰 안으로 옮겨놓고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의 전이해가 아무것도 없다면 AI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응답한다라는 거야. 그죠? 나의 이해 지평에 따라서 AI 역시도 그 수준에 맞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 수준은 뭐 AI를 예도가 사용해 볼 때는 거의 아이 수준입니다. 아이 수준. 독일어의 원문이라든지 불어, 영어에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죠? 미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원본에, 그죠? 어떤 새로운 창조를 가해서 질문하면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뭐 질이 높아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AI는 계속해서 진보하겠지만은 새로운 창조를 향한 그 열정은, 그죠?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의 창조를 갖고 AI는 또 다른 창조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원본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봐봐. 유튜브에 보면 예도가 볼 때, 그죠? 뭐 니체에 대한 온갖 강의들이 천지야. 강의가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어떤
니체의 말 하나를 따와 갖고 온갖 영상을 만들어 내는데, 니체가 오늘날 돌아온다면 그런 영상들은 거의 쓰레기 수준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의 원본, 니체의 독일어 원본을 갖고, 그죠? 거기에 근거하여 창조하는 자를 찾는,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향한 어떤 사람들의 결여가, 그죠? 오히려 그것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그죠? AI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내 수준에 맞게 응답한다. 그래서 AI의 어떤 응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실존의 삶이 없어질 것이다. 이건 정말 비극이죠, 그죠? 내가 결단하고, 그죠? 내가 내 실존에 있어서 삶을 영위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삶의 시간성 안에서 거기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각인시켜가는, 이게 바로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에게 의존하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죠? 나중에 20, 30대, 40대가 되어서도 AI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정신 연령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이들은 아주 오늘날 그 정신 연령과는 아주 낮은 상태의 정신 연령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런 부정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준비하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들을 많이 해놓은 자가 창조적인 자가 되는 거야. 이 쉬운 진리를 오히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AI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AI는 내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수준이 낮으면 AI는 나의 질문 자체에 있어서, 그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밖에 못해. 그래서 나 역시 노력하지 않으면 AI 역시도, 그죠? 나를 바보 취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쉬운 교훈이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되면 AI가 해결해 주니까 다 괜찮아, 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완전 코미디죠, 그죠? 딱 이 수준인 거야. 오히려 자연과학, 역사, 철학, 문학, 다양한 분야들, 사회학, 이 모든 것들의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AI 시대에 오히려 쉽게 노예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작은 문제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 되는 거야. AI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느 순간 나는 무예 상태에서 절벽에 서서 나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날이 왔을 때 나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게 될 거다. 그래서 삶을 오히려, 그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그죠? 나의 전이해를 확장하고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면 AI 시대에는 기만당하기 쉽고 속임당하기 쉽고
노예가 되기 쉽고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서 나의 작은 삶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원본과 복사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죠? 이미지의 시대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어떤 사유의 깊이를 잃게 될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그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기는 희한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AI가 어려워하는 분야가 인문학 쪽인 거예요. 예술 쪽이고, 이미 만들어진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시켜서 AI로 하여금 만들게 하면 창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근거해서 창조하는 거야, AI는. 그러나 새로운 지평 안에서 인간의 무한한 비현실의 도용, 이게 아감벤의 용어잖아, 그죠? 그 무한한 상상력의 힘,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무한대의 것을, 그죠? AI가 대신해 주진 않아. AI는 그것까지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이, 그죠?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 그것을 AI에게 맡겨버리고 AI라고 하는 신의 재단에 제물로 드리고 인간은 수동적인 인간이 돼요, 그죠? 자기 자신의 작은 문제조차도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힘을 AI에게 바쳐버리고 AI로 하여금 네가 대신 창조해줘. 삶이라고 하는 게 부침이 있어야 인간은 거기에서 절망도 느끼면서, 그죠?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인생의, 그죠? 굴곡이잖아. 이런 것들을 그냥 AI라고 하는 그 기계에게, 그죠? 의존하여 전부 다 네가 해줘. 그렇게 해서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빠져드는, 그러나 이미 내가 준비되지 않는 인간이라면 AI도 잘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AI 전문가들의 자녀들은, 그죠? 오히려 고전 공부를 더 시키고, 그리고 고전어들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창조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더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 모르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될 때 그것의 긍정성을 엄청나게, 그죠? 선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아. 그 부정성을 극복하는 게 바로 인간의 힘이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산업혁명의 어떤 발생으로 예술에도 위기가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술가들은 그때마다, 그죠? 그 산업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그 위기를 자기 자신의 예술성 안으로 포섭하면서 또 다른 비현실의 도용을 통하여 창조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은 대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창조하는 거죠, 그죠? 듀샹의 1917년 변기통 셈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르쳐 주듯이 예술은 개념을 창조하는 거라.
거. 그렇다면 인간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 끊임없는 무한대의 창조성을 그죠? AI에게 그냥 맡겨버린다는 거. 이것만큼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 그죠? 그 유명한 쾌락의 동산을 그리잖아. 그런데 그 작품을 그릴 때에 그 당시 자본주의의 태동기였어요, 여러분. 플랑드르의 국제시장에 가서 다양한 온 세계의 상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어? 그리고 산업도시의 인공물을 그죠?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그 안에서 또한 살아있는 인간의 삶의 작은 희망을 노래했던 보들레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된 그 인공 낙원에서 그죠? 인간은 모든 사물들을 지옥으로서 느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또 다른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새로운 현존의 상징을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는 보들레르. 그 역시도 이 자연의 다양한 상징들의 현존을 악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집의 교감이라는 작품에서 언급하잖아, 그죠? 그런 사유 역시도 보들레르는 그 당시에 1850년대에 있었던 파리의 만국박람회를 가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도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은 예술가를 결코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비현실을 붙잡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교훈이잖아, 여러분. 그랑비유라고 하는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의 어떤 그 풍자 만화가잖아, 그죠? 그의 작품들 역시도 다양한 사물의 반란, 산업혁명 이후로 이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상품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지,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파들을 그리잖아, 그죠? 그리고 심지어 푸리에의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착상을 받아서, 그죠? 이 도시화된 문명 안에서 어떻게 그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착상을 받아서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그런 풍자 만화를 또 그리는 거예요. 판화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예술가는 과학기술 혁명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때 거기에 굴복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세기에 그죠? 발터 베냐민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유명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그죠? 새로운 예술의 장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특히 사진술과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의 개념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라 이론을 말하잖아. 사실 그 아우라에 대한, 여러분 봐봐, 그것은 예술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안에 있는 서재에서도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는 예술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형상
풍채에서도 아우라가 느껴지고 존재의 숲에 있는 이 다양한 존재자들의 통일체 안에서도 아우라를 느낄 수 있어. 아우라는 인간의 매력과도 관계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형상 가운데서 인간은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예술 작품은 유일해적인 아우라를 갖고 있고, 복제품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아우라는 몰락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나 오히려 이 유일해적 예술 작품에서의 아우라는 복제를 통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볼 때 예술 작품을 돈 있는 자,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 그래서 마치 종교적 제의에서 느껴지는 유일해적 신성을 느끼는 거, 그죠? 그런 방식으로 예술 작품이 신성화되었고 특권화되었는데, 이제 복제 기술의 발전으로, 그죠? 사진술이나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예술 작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의적 유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시적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시회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의 작품의 어떤 대중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발터 베냐민이 새로운 복제 기술이 나타나면서 예술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걸 말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미지의 시대, AI의 어떤 시대가 되면서 AI 자신이 이제 예술 작품을 교육시키면 그가 창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예술가에게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술가가 처음에 자본주의 산업시대에 상품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상품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예술의 고유성을 말하고 예술의 유일해적 아우라를 말하는 것으로, 그죠? 나갔잖아.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예술 역시도 그 상품의 교환 가치에 주물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들레르는 이미 이 점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그죠? 앞서서 인정한 자였어.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인공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 예술 작품과 상품의 경계가 거의 무너진 시대에 보들레르는 뭐야? 이 사용 가치의 끝지점에서 교환 가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교환 가치의 주물성을, 그죠? 갖고 그걸 극대화해서 절대적 상품으로 만들므로써 예술가의 예술성, 오직 시를 위한 시, 그리고 근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유일내적 현전을, 그죠? 강조하는 그런 미학을 자기의 시집에서 창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AI 시대 역시도 예술가들에게 도전을 줄 겁니다. 결국 예술가들은 이 AI의 사용을, 그죠? 받아들이고 그들과 협력하여 작품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그죠? 개념을 창조하는, 그리고 또 다른 예술가들의 세계가 형성되는 혁명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술은 그것이 극점에 이르면 모든 걸 바꿔놓는 거야. 모든 것을.
철학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통하여 그 부정성을 폭로하고 또 다른 긍정성의 세계를 그죠 사유하도록 만들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대다. 이거 완전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초등학교 수준이면 그죠? AI 역시도 그 수준에서 응답한다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질이 높게 사용할 수 있으면 AI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 줍니다. 무엇이 진본이고 무엇이 복사물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의 그 고유한 창조적 힘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인 거예요. 모든 기술 발전의 어떤 정점에서 예술가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면서 예술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비현실의 세계를 창조해 나갔죠. 그죠? 이게 인간의 위대성인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AI 시대가 오면 내가 미학적 취향도 없는데 AI가 대신해 줄 것이다. 내가 어느 능력이 없는데 AI가 대신해 줄 것이다. 이런 거 다 착각이죠. 그죠? 내가 역사의식이 없고 철학적 사고가 안 돼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AI가 대신해 줄 것이다. 내가 역사를 잘 몰라서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그죠?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모르는데도 AI가 대신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인 거예요. 내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사유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시대 정신을 못 읽고, 내가 문화의 구조를 읽어낼 수 없고, 어떤 작품을 보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 지점에 있고, 나의 능력이 무능한데도 AI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것이다. 완전 착각이죠. 그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AI 시대에 많은 노동은 AI가 대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직업의 변동, 그래서 부의 편중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가속화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될 그 가치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그죠? 인간은 또 다른 가치들을 새롭게 전도시키면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소득의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분배의 문제가 오늘날 사회학적 문제가 됐던 거야. 된 거야, 이미. 그죠? 그런 시대가 되면은 다양한 것들을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도 AI가 대신해 준다. 질문 자체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AI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하겠어? 이 시대도 역시 언어를 많이 하는 자,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되어 있는 자가 AI를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미학적 취향 역시도, 그죠? 특정한 방식으로 이미 타고난 그런 취향도 있지만은 그 위에서 자기 방식대로 훈련하고, 그죠? 준비한 자가 작품을 관람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대상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 어? 이 단순한 진리를 몰라서, 그죠? 스스로 수동적이 되어 노예 상태에서, 그죠? AI라는 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어떤 가치들의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대리보충은 일어날 것 같아. 예도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죠? 애완동물을 사랑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배신당하고 기만당할 수 있으니까 애완동물에게 어떤 대리보충을 통하여, 그죠?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리보충의 역할을 AI가 할 것이다. 외로울 때 대화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그죠? 심지어는 특정 이미지를 통하여 인간은 모든 대상으로부터 아우라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죠? 특정 방식으로 아우라를 느끼면서 대리만족을 누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간은 자기 실존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죠? 그렇다면 결국 이 시대에 창조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AI 시대에도 주도적인,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공부가 돼 있어서, 그죠? AI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매체들을 자유롭게 듣고 청취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AI와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면 모든 분야에, 그죠?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기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또 다른 창조를 향하여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AI가 그걸 대신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지 못하면 나에게 실존적 불안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정치는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부의 편중이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갖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복사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지금도 가짜 뉴스와 온갖 거짓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디에서나 노예인 거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듣고도 맞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것조차도 특정 영상을 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준비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쉽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죠? 쉽게 수동적 인간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AI를 신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고, 그죠? 나의 삶의 작은 문제조차도 스스로 결단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정신 연령을 가진 그런 자들이 미래 세대에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들은 준비해서, 그죠?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체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도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